두 번째 주제는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기계고요. 양자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만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할 때 이제 뭐 검색 알고리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이제 수행을 하는 일종의 이제 수행 지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만 가능한 수행 지침이 있는데, 이 양자 알고리즘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현재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쇼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암호 해독에 굉장히 탁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최적화 알고리즘, 양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대표적인 사용처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표를 한번 그려본다면, 여러분이 이미 사용하시고 있는 일반 컴퓨터가 있고요. 큐비트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일반 알고리즘과 양자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인공지능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구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양자 하드웨어는 기본적인 수행 속도 자체가 일반 컴퓨터보다 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알고리즘을 구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득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양자 알고리즘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컴퓨터는 이 양자 알고리즘을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양자 중첩이라든지 새로 등장하게 될 양자 얽힘 같은 것들을 일반 컴퓨터들은 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해야만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큐빗도 이해하셔야 되고 양자 알고리즘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양자 컴퓨터가 여는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큐비트는 어떻게 정보를 연산을 할까요? 아까 제가 논리 게이트, 덧셈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양자 컴퓨터도 비슷하게 이 양자 게이트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큐비트 정보를 연산을 합니다. 입력 큐비트가 있고요. 이 녀석이 수행하는 양자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출력 큐비트가 존재를 하는 이런 양자 회로를 가지고 양자 알고리즘을 저희가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공 넣었다가 뺐다 한 거를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일종의 이제 그런 심볼로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0 큐비트가 아까 H라고 썼던 이 하다마드 게이트를 지나가서 출력 큐비트 고양이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양이 상태는 저희가 양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보통 플러스 상태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플러스 상태는 굉장히 유용한 중첩 상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큐비트가 여러 개가 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큐비트 3개, 000의 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000이기 때문에 큐비트가 3개가 필요합니다. 자, 큐비트 3개에다가 제가 똑같이 각각의 뿅망치를 한 번씩 때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상태가 이 고양이 상태, 플러스 상태로 준비가 되고요. 이걸 다 하나씩 까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50%, 50%로 0 또는 1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큐비트가 3개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 이런 큐비트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000부터 111까지 8가지가 중첩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은 각각에 나올 확률이 12.5%, 8가지 경우의 수가 8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는 그런 중첩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큐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중첩 상태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보통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n개의 경우의 수를 이런 하다마드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이런 식으로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가능성, 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중첩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양자 알고리즘을 좀 다뤄볼 건데요. 알고리즘을 제가 막 설명을 드리면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게임을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게임의 제목은 머니 오어 타이거입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양자 알고리즘을 좀 더 친숙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고안된 그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게임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 앞에 서서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추측을 하는 게임인데요. 이 문 뒤에는 상금 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매우 굶주린 호랑이라서 문만 열리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겁니다. 자, 이 문 뒤에 황금이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타이거 장치뿐입니다. 이 타이거 장치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 문에 보시면 잘 보시면 이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 해당하는 색깔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는 검정색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공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하얀색 공을 여기다 두고 하얀색 공 문 뒤에 호랑이가 있으면 왼쪽 공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호랑이가 없으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쪽에 하얀색 문 그리고 검정색 문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번을 사용해서 이 호랑이를 체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푸는 게 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빼뜨린 것은 하나씩 열어보면 제일 좋죠. 문 하나씩 열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 장치에서는 이 두 문이 동시에 열리는 열림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쪽에 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 호랑이가 있으면 이 문을 절대로 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하얀색 문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왼쪽에 검정색 공, 오른쪽에 하얀색 공 이렇게 떨어뜨려서 쭉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하얀색 문 뒤에는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왼쪽에 색깔을 보면 검정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엔 상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정색 문이에요. 검정색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하얀색이 나왔죠? 그러면은 검정색 문 뒤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잘 맞추셨고요. 이 타이거 장치가 의미하는 거는 오른쪽엔 호랑이, 왼쪽에는 상금이 있습니다. 자, 한쪽 문에 상금이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이 문을 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총 3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상금, 오른쪽에 호랑이, 양쪽에 다 상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 상금, 왼쪽에 호랑이가 있는 이 3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타이거 장치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제가 위쪽에 그냥 그려봤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문제를 푸시려면은 최소 2번은 넣어봐야지만 어느 녀석이 이제 상금이고 어느 녀석이 호랑인지,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전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한 번으로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양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타이거 장치 앞뒤에 여러분이 이미 보신 하다마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하다마드를 앞뒤에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단 한 번만 수행을 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게이트를 좀 더 배워야 됩니다. 2가지 게이트를 배울 건데 NOT 게이트라는 녀석과 컨트롤드 NOT, 우리가 C NOT이라고 부르는 양자 게이트. 아까 그래서 이 게이트들을 합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빌딩 블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OT 게이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0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1이 들어가면 0이 나오는 애요. 그렇기 때문에 NOT입니다. 바둑으로 뒤집어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컨트롤드 NOT은 조금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컨트롤 큐비트와 타겟 큐비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컨트롤 큐비트가 1이면 타겟을 뒤집어 주고 컨트롤 큐비트가 0이면은 타겟 큐비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입력 큐비트의 상태인데요. 왼쪽 비트가 타겟 비트, 그리고 오른쪽 비트가 컨트롤 비트입니다. 컨트롤 비트가 0일 때 이 위에 2개의 경우에는 타겟 비트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칸인 이 컨트롤 비트가 1일 경우에는 타겟 비트가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컨트롤드 NOT, 이제 위에가 제어를 해서 뒤에 거를 NOT을 해주는 그런 게이트의 성질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2가지만 있으면은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느냐? 앞에 타이거 장치를 양자 게이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런 장치를 양자 게이트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은 얘가 1, 얘가 0, 1, 1, 1, 0, 0, 1 이런 입력 비트와 출력 비트의 성질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C NOT을 컨트롤드 NOT을 했을 때, 왜냐하면은 이 컨트롤 큐빗이 1일 때만 왼쪽 큐빗이 바뀌고요. 얘가 0이면은 얘가 바뀌지 않는 아까 컨트롤 NOT의 성질을 똑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양자 제어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양쪽 다 상금이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보시면 사실 들어간 게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 녀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타이거 장치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하얀색일 때만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 앞뒤에다가 낫을 붙여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타이거 장치, 세 가지 경우의 수에 어떻게 이게 양자 프로그램으로 쓰여질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앞서 보여준 요 양자 알고리즘대로 상태를 저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이걸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은 양자 컴퓨터의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런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케이스 1 오른쪽에 호랑이가 있는 경우에는 타이거 장치가 이렇게 C 나타나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하다마드 2개, C 나타나 그리고 하다마드 2개를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나올지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떨어뜨려 보면은 나오는 게 이쪽이 검정색, 이쪽이 하얀색.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봤을 때 on, off, 1, 0의 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가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경우 오른쪽에 호랑이가 있으면은 검정색, 하얀색 공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자 회로를 보시면은 그냥 하다마드 2개만 이렇게 달랑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상태가 하다마드 2번 들어가면은 이 상태로 다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정색, 검정색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비슷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는 첫 번째 경우와 비슷하게 검정색, 하얀색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이거 장치를 구현을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경우를 잘 봤을 때 저희가 이 호랑이 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경우는 이 케이스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2번과 다른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오른쪽이 검정색일 때는 여러분이 안심하고 문을 여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하얀색인 경우에는 문을 여시면 안 되겠죠. 어딘가에는 호랑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을 한 번만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다마드를 붙여서 오른쪽 공의 색깔만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번만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신기한데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하다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큐비트가 들어가서 이 순간에 모든 양자 상태의 중첩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장치를 지나면서 여기에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큐비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하다마드는 앞서 제가 하다마드가 이렇게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양자 간섭을 이용해서 오른쪽 공의 색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가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 굉장히 이제 어렵고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자 알고리즘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을 저희가 배웠는데 양자 알고리즘 그리고 큐비트가 있다면 양자 우위 여러분이 보신 게 양자 우위예요. 양자 알고리즘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것. 여러분 중에 아무도 양자 컴퓨터가 없으면 이거를 2번 이하 한 번만에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러면은 이 큐비트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